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박완서님의 에세이 지금 32쪽을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필사를 하고 있는 두 번째 책입니다. 미경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잠시 손을 좀 풀고 40분부터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2일째 필사 축하드립니다. 저는 62일째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를 주도를 해서 이렇게 주최하는 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어떠한 의미를 되게 갖고 제가 웬만해서는 이거를 빠지지 않고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아닌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의지가.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이렇게 새벽 필사를 하는데 나라면 매일 참석할 수 있을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긴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매일 참여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시다. 그 의지와 행동력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격려 덕분에 매일 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격려 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좋은 말 하고 웃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돈도 들지 않는데 남에게 베풀 수 있는,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친절한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격려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만약에 오늘 못하면 이분이 기다리실 텐데 이런 생각들, 그런 것 때문에 좀 진짜로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격려 덕분에 매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새삼스럽게 고백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게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커다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힘내서 기쁘게 행복하게 필사를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10분간 필사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긴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고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분 56초 남았습니다.
썼습니다. 저는 33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한 줄 명상 쓴 것은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입니다. 그 푸시킨의 유명한 말이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게 저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위인전을 좀 많이 읽고 그랬다고요. 근데 저는 아빠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엄마 혼자서 3남매를 이제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일을 다니셨고 제가 학교에 다녀오면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하고 놀고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되고 언니나 오빠가 있었지만 나이 차가 좀 많이 나서 언니는 저를 돌봐야 하는 거를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싶은데 이 어린애를 막 봐야 되니까 얼마나 막 짜증이 났겠어요. 저희 언니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언니가 힘들어했던 게 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참 그래 그땐 그랬지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고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엄마가 없고 언니는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어하고 그냥 혼자라는 생각을 난 이제 혼자야 유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게 계속 쌓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슬플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제가 즐겨봤던 게 빨강머리 앤 애니메이션이 있었고 거기에는 고아인 앤이 나오고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유쾌하고 그런 모습의 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인전들 얘기나 빨강머리 앤이나 저한테는 모두 그런 상황들을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그것을 극복하거나 잘 견뎌내는 이런 모습들에서 제가 좀 힘을 받았었을까요? 어렸을 때 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그 감정을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제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일 가서 아무도 없고 집에 와서 간식 만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때 그런 건 있었네요. 친한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간식을 해주고 그랬는데 저는 없잖아요. 집에 오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걸 좀 부러워하기는 했었어요. 아 쟤는 좋겠다.
엄마가 저런 거 만들어주고 우뭇가사리 이런 거 막 묻혀주고. 근데 저는 제가 그거를 사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가 해줬을 텐데 막 이런 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말을 하면서 왜 이 말을 저의 과거를 얘기를 했냐면,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삶이 나를 속인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 순간들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 도대체 날더러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 상황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난 그동안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만 계속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 나에게 처해진 환경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세상이 네 맘대로 되는 줄 아니?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가면서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죠. 좋은 상황일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나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을 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남들이 힘들었을 때 했던 말들이 다 쏟아지듯이 나를 덮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선택을 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한테 일어난 이유가 있을 거야. 정말 너무 기가 막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는 그래,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겪어.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거고, 이렇게 또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생길 거야. 이러면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생각했던 말이 그건 거예요. 그래,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만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내가 그런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공평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다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어떤 누군가도 되게 힘든 상황을 겪어서 거기까지 갔을 거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삶이 속이는 거는 아닌 거죠, 사실은.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갔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그래도
나는 살아갈 거야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삶이 나를 속이는 것 자체가 이제 배신인 거죠, 사실은. 나는 이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삶이 나를 배신하네.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배신할 거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래, 언젠간 얘가 배신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전까지는 믿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만약에 배신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끝낼 거야. 근데 사실은 그때 가서 끝내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누군가 배신할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몰라요.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나는 어떤 생각으로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도 이 사람을 믿어야지 행복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배신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기 전부터 미리 겁을 먹거나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경우가 우리는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은 항상 후자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아직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게 없는데,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너무 좋은데, 내 정성을 다하고 성의를 보이고 내 진심을 전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배신을 하거나 정말 내 뒤통수를 치는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기가 막히네, 진짜. 내가 저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동안 쏟았던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냥 딱 끝내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래, 그동안 나는 너를 믿었었고 너에게 내 성의를 다했고 행복했어. 하지만 너는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물론 관계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별로 자책하지는 않아요. 제 자신을. 바보야, 바보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몰랐어. 그러니까 잘하지 말라고 했지? 왜 믿었어? 막 이러지는 않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봤자 너무 화만 나고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내가 한다고 했을 때는 바보야, 너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한테 응? 왜 다 쏟아부었어? 막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을 못 믿게 되잖아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마치 사랑을 처음 하는 것처럼. 사랑에 실패를 했어도 사랑을 처음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건 거죠. 정말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 나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쏟았던 정성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때 정말로 좋은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는 또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삶이 속일지라도 누군가 나를 속일지라도 그 아는 순간까지는 믿고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런데 속였다는 걸 아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내거나 상황은 종료가 되죠.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이변에는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삶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이 삶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감탄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벽돌 사이를 비집고 자라는 민들레를 봐도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작아서 그런가? 작은 것들을 좀 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오고 누군가 이렇게 갈 때 스치잖아요. 그때 어느 누군가 아이의 손을 잡고 오는데 아이가 방긋 웃어요. 저를 보고 웃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이제 엄마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웃거나 뭐 아빠를 올려다보면서 웃거나 자기 혼자 좋아갖고 웃을 때도 있겠죠. 저는 그런 것만 봐도 되게 행복하거든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데 제가 우울해하고 있고 이 삶은 나를 속이고 있어. 속였어. 나를 속였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를 속였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에는 세상에 누릴 만한 행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돈으로 돈을 들여서 사는 행복이 아니고 내가 발견하고자 하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인 거죠. 지금 제 앞에 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딱 제목 보이는 게 아이처럼 행복하라. 이게 딱 보이네요. 우리 아이처럼 행복한 일요일을 보내기로 해요. 일요일은 정말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수용하고 힘내기. 미경님, 자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요하죠. 저도 이 한 줄 명상을 가끔 틀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했던 말들에서 좀 힘을 얻고 싶을 때 미경님도 다시 이 한 줄 명상을 듣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짧게 공지 하나가 있는데 제가 타임코드라는 거를 설명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나중에 재생해서 보실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 거를 다운받아서 다시 올리거든요. 그 다음날. 그때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한 줄 명상만 듣고 싶을 때 그 클릭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조금 한 줄 명상만 또 따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배워서 했습니다. 네, 자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걸 또 구분할 줄 알아야죠.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 할 때 누군가 나를 가스라이팅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혼자서 생각했을 때 분명히 또 어떤 그 다음번에 내가 같은 일을 했을 때는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바둑둔 사람들이 복기를 하는 것처럼 내 삶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기록하거나 다시 내가 곱씹으면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일요일 너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필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